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뉴스는 매일 들리는데 정작 우리가 체감하는 겨울은 예전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영하 17도까지 떨어진 서울의 기온, 미국과 유럽을 휩쓴 전례 없는 혹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지구온난화는 거짓아냐?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추운 겨울이야말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오늘은 이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분명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미 1.1도에서 1.3도가량 상승했고, 북극은 전 세계 평균보다 4배나 빠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1979년 이후 북극 해빙은 매 10년마다 약 13%씩 줄어들었고, 2012년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여름철 북극 얼음의 면적이 1980년대 평균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이 이상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북극 상공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걸 극소용돌이라고 부릅니다. 극소용돌이는 북극 주변 성층권에 형성되는 강력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로 겨울철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평소에는 제트기류라는 강한 바람의 띠가 이 극소용돌이를 북극에 꽁꽁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 상공 1만 미터 높이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빠르게 흐르는 공기의 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강한 바람이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북극과 중위도 지역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서 제트기류를 움직이는 힘 자체가 약해지거든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마치 팽이가 힘을 잃고 비틀거리듯이 물결 모양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휘청거리는 제트기류는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남쪽으로 밀어내고, 반대로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북극으로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극소용돌이가 중위도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강력한 한파를 몰고 오는 겁니다. 북극 해빙 감소와 시베리아 강설량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북극 해빙이 줄어들면 노출된 바닷물에서 수분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 수분이 시베리아로 이동하면서 눈을 더 많이 내리게 만들거든요. 시베리아에 눈이 많이 쌓이면 햇빛이 반사되면서 지표면이 더 차갑게 식어요.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 상층부는 오히려 따뜻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뜻해진 북극 상층부의 기압이 중위도보다 높아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는 거죠. 최근 국내 연구진이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연세대 연구팀은 중위도 바다에 쌓인 열이 핵심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대서양의 걸프류와 태평양의 쿠로시오 해류 같은 해양 전선 지역의 열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대기의 파동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이 극한 한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이상 한파는 북대서양 걸프류 부근의 열 축적과 맞물려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핵심은 해양 전선 지역이 온도 조절기처럼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 지역의 열이 축적되는 기간에는 대륙에서 온난화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정체기가 나타나고 이상 한파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반대로 해양 전선 지역이 차가워지는 시기에는 대륙의 이상 고온이 나타나면서 온난화가 급격하게 가속화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열 축적과 해소 과정은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지속될 수 있어서 장기적인 기후변화 패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연구팀의 기후 모델 실험 결과를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온난화 정체기와 가속기가 더 빈번하게 교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겨울철 이상 한파와 이상 고온이 더 자주 번갈아가며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00년대 이후 중위도 해양 전선에 축적됐던 열이 최근 들어 해소되고 있다는 관측 결과도 있는데요. 이는 한동안 겨울철 기온 변동폭이 매우 심해지다가 이후에는 이상 고온이 주로 나타날 거라는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조합하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이 아니라 기후 시스템 전체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북극이 빠르게 더워지면서 지역 간 온도 차이가 줄어들고, 이것이 대기와 해양의 순환 패턴을 바꿔놓으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나타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름은 더욱 뜨거워지고 겨울은 더욱 추워지는 양극성 기후, 일주일 사이에 20도가 넘게 기온이 오르내리는 급격한 변화, 이 모든 게 지구온난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인데 왜 이렇게 추워? 라는 질문 자체가 지구온난화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지구온난화는 모든 곳이 균일하게 더워지는 게 아니라 기후 시스템의 변동성 자체를 키우는 현상이거든요. 북극은 다른 지역보다 4배 빠르게 더워지고 해양 전선에 열이 축적되고 제트기류는 약해지면서 극소용돌이가 자주 남하하고 그 결과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날씨를 겪게 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2040년에서 50년 사이에는 여름철 북극 해빙이 거의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북극 해빙이 사라지면 어두운 바닷물이 드러나면서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더 많은 얼음을 녹이는 악순환이 가속화됩니다. 이런 북극 증폭 현상은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 상승을 더욱 빠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상이변을 증가시킬 거라고 합니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이제 사과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스키장에서는 눈이 적게 내려 인공눈을 만드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꾸준히 올라가는데 겨울 한파는 더 강해지는 이 역설적인 상황,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죠. 개인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작은 실천부터 국제적인 협력까지 모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극은 지구의 냉장고이자 기후 조절 장치인데 이 냉장고가 고장나면 그 영향은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갑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북극곰 같은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의 일상도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지구온난화 속에서 겨울이 더 추워지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극단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북극의 얼음이 녹는 속도는 우리가 행동하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정말 늦을 수 있거든요. 지구의 동계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오늘도 알쓸별잡이었습니다.